부산 깡통시장의 새벽 5시. 다다 냄새가 밀려오는 골목길에 정영숙은 도넛집 셔터를 올렸다. 50대 중반. 왼쪽 다리를 절뚝이는 그녀는 가게 구석에 걸린 손바닥만 한 태극기 앞에 섰다. 등줄기를 곧게 펴고 발뒤꿈치를 모은 채 정확히 눈썹 위로 손을 올려 경례했다. 그 자세는 분명 군인의 그것이었다. 대한민국. 오늘도 건강하세요. 정영숙은 손을 내리고 도넛 반죽을 꺼냈다. 6평 남짓한 가게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 걸린 도구들은 크기별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작업대는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6시. 옆 생선가게 박순자가 들어왔다. 정영숙은 말없이가 튀긴 도넛을 내밀었다. 표면의 금빛은 완벽했고 모든 도넛이 똑같은 모양과 크기였다. 어떻게 매일 똑같은 맛을 내는 거야? 비결이 뭐야? 계량이 중요해요. 그램 단위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박순자는 입가에 묻은 설탕을 닦으며 말했다. 그런데 들었어? 구청에서 철거 계획 세웠다는 소문. 정영숙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구청 직원들과 건설 작업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검은 조끼를 입은 남자가 확성기로 외쳤다. 깡통시장 상인 여러분. 일주일 후 시장 현대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모든 상점은 철거될 예정이니 기간 내 자진 철수해 주십시오. 상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정영숙은 조용히 앞치마를 벗고 시장 중앙으로 나갔다. 그녀의 걸음에는 군인 특유의 기백이 살아있었다. 철거반은 각 가게마다 서류를 붙이며 시장 곳곳을 돌아다녔다. 중앙에 이르러 그들은 철거 예정지를 표시하기 위해 무거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때 5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뛰어들었다. 아이가 철제 구조물에 부딪히는 순간 무거운 철판이 기울어졌다. 위험해. 정영숙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10걸음은 좋게 되는 거리였지만 그녀는 번개처럼 아이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다. 쓰러지는 철판이 그녀의 등을 강타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장이 정적에 빠졌다. 정영숙은 아이를 안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이는 울었지만 다치지 않았다. 정영숙의 셔츠에 피가 배어나왔다.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려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정영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숨도 안 쉬었어요. 위급한 순간엔 숨 쉴 시간도 아까우니까요. 사람들은 이제야 알아챘다. 정영숙의 반응, 속도와 몸을 던지는 결단력은 분명 오랜 훈련의 결과였다는 것을. 시장의 도넛집 아주머니에게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음을. 시장은 삽시간에 소문으로 들썩였다. 정영숙을 실은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상인들 사이에선 그녀의 놀라운 반사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도넛 반죽 묻은 손으로 아이를 구한 여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시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죠. 저 아줌마가 예전에 군인이었대. 그냥 군인이 아니라 특수부대였다던데. 생선가게의 박순자의 말에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매일 아침 태극기에 경례하고 도넛도 군인처럼 정확하게 만들더라고. 병원에 도착한 정영숙은 갈비뼈 2대가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최소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영숙은 다음 날 아침 다시 도넛집 문을 열었어요. 왼쪽 옆구리를 붕대로 감은 채로도 그녀의 도넛 만드는 손길은 변함없이 정확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도넛집을 찾아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30 중반 남자였습니다. 정영숙 하사님 맞으신가요? 저는 부산일보 김 기자입니다. 정영숙은 잠시 굳었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죠. 전역한 지 20년 됐어요. 이제 그냥 도넛 파는 아줌마예요. 김 기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이 소문이 났어요. 알아보니 하사님은 해군 특수전단 출신이시더군요. UN 파병 작전에서 활약하셨다고요. 정영숙은 도넛 반죽을 꼭 쥐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그건 묻지 마세요. 취재하러 오셨다면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파병 중 대한민국 국기를 등에 짊어지고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정영숙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보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그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팀원들이 희생했어요. 바로 그때 도넛집 문이 열리며 5살 배기 남자아이와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정영숙이 구한 아이였어요. 아줌마, 고마워요. 엄마가 선물 사왔대요. 아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정영숙은 당황한 듯 꽃다발을 받았어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전역하셨나요? 부상 때문인가요? 정영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상도 있었지만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기자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명함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도넛집을 찾아왔어요. 모두 정영숙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존경을 표했죠. 다음 날 아침 정영숙이 도넛집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도넛집 문에 작은 태극기 배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붙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시장 곳곳에 태극기 배지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 부산일보에 정영숙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도넛집 아줌마의 비밀, 국가를 위해 숨조차 참았던 여전사. 기사는 정영숙의 군 경력과 UN 파병 당시의 활약상을 간략하게 소개했어요. 특히 인질 구출 작전 중 태극기를 등에 메고 현지인들을 구한 이야기가 실렸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도넛을 사러 온다기보다 정영숙을 한번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영숙은 그저 묵묵히 도넛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불편했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죠.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거, 통보 이후 맥없이 시들어가던 상인들의 사기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영숙의 존재가 일종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영숙 씨가 국가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시장을 지켜야 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지만 상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모여가고 있었어요. 정영숙의 과거가 알려진 지 나흘째 되던 날 시장 상인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사무실의 상인 대표 10명이 모였어요. 평소 같으면 철거 소식에 한숨만 나왔겠지만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러설 순 없지 않나? 영숙 씨 이야기 들으니까 용기가 생기네. 생선가게 박순자의 말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정영숙이 들어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저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만. 회장 김노인이 정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 씨, 우리 좀 도와주게. 철거, 대응,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정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군 생활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그녀는 그저 조용히 도넛을 굽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김노인이 시장 도면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군대식으로 좀 가르쳐주게. 정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우는 일.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우선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개발업자는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그녀는 도면 위에 손가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입구는 우리의 최전선입니다. 여기에 상인들이 교대로 배치되어야 해요. 그리고 언론에 알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상인들은 정영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마치 작전 브리핑을 받는 군인들처럼. 그녀는 계속해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위기가 올 때 하나로 뭉치는 건 우리 민족의 DNA니까요. 그 말에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영숙은 종이에 작전명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군대에선 작전명이 중요합니다. 이 시장을 지키는 우리의 작전명은 희망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영숙은 도넛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그의 자세와 눈빛에서 군인 특유의 기운이 느껴졌죠. 오랜만입니다, 하사님. 정영숙은 그를 알아보고 잠시 굳었어요. 강소령. 아니, 지금은 전역하셨겠네요. 네. 저도 군복 벗은 지 오래됐습니다. 신문에서 하사님 기사를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전소령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때 하사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휘관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이었어요. 정영숙의 눈에 순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 중 일어난 폭발, 팀원들의 희생, 그리고 그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태극기.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숨도 안 쉬고 달렸다면. 강전소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사님은 국가를 위해 충분히 헌신하셨어요. 정영숙은 대답 대신 도넛 반죽을 만지작거렸어요. 강전소령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저는 예비역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사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가 떠난 뒤 정영숙은 오랜만에 과거의 기억과 마주했어요. 그녀가 전역한 진짜 이유, 팀원들을 잃은 트라우마, 그리고 가장 큰 상처인 아들의 실종.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픔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전명 희망이 시작됐어요. 상인들은 정영숙의 지도 아래 시장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SNS에 시장의 상황을 알렸고 의인들은 교대로 시장 입구를 지켰어요. 정영숙의 도넛집은 작전본부가 되었죠. 영숙 씨,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내일 강제 철거 시작한대요. 정영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요.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내일 새벽 5시. 작전 시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수십 번의 전투를 경험한 베테랑 군인처럼. 정영숙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정영숙은 홀로 도넛집에 남아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그때 도넛집 문이 열리고 어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그녀가 구한 그 아이였어요. 아줌마, 내일 우리 같이 시장 지킬 거죠? 정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지킬 거야. 이건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 아이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정영숙은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새벽 5시. 깡통시장은 이미 깨어 있었다. 평소라면 정영숙 혼자 문을 열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30여 명의 상인들이 시장 입구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고 손에는 저마다 태극기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다. 모두 위치에 서주세요. 구청 직원들은 6시에 오겠지만 철거업체는 그보다 빠를 겁니다. 정영숙의 지시에 상인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노인들은 시장 중앙에, 젊은이들은 입구에, 그리고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후방에 배치됐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듯한 움직임이었다. 영숙 씨, 저기 철거팀 트럭이 오고 있어요. 박순자의 말에 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트럭 세대가 시장 앞에 멈춰 섰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기 시작했다. 모두 침착하게.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저항할 거예요. 정영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철거반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비키세요. 오늘 철거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에 서 있던 젊은 상인들이 손을 맞잡고 인간띠를 형성했다. 철거반이 당황한 기색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입니다.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정영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해뒀습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은
상인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 철거반 책임자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한 뒤 작업자들에게 손짓했다. 강행한다. 방해하는 사람은 제압해. 긴장감이 시장을 감쌌다. 철거반이 장비를 들고 시장으로 진입하려 했다. 그때 정영숙이 단호하게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한 걸음도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철거반원 하나가 정영숙을 밀쳤다. 그 순간 시장의 모든 상인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정영숙 주변으로 모여들어 단단한 벽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 시장을 지킬 겁니다. 상인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철거반이 잠시 주춤했다. 그때 언론사 차량이 도착했다. 젊은 상인들이 SNS로 상황을 알린 덕분이었다. 저기 카메라다. 철거반의 강경한 태도가 순간 흔들렸다. 그들은 잠시 후퇴했지만 곧 중장비가 도착했다. 포크레인이 시장 입구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상인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다. 정영숙은 침착하게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들을 후방으로 데려가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녀는 포크레인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렸다. 포크레인 기사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비키세요. 다칠 수 있습니다. 정영숙은 미동도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저는 숨도 안 쉬고 버틸 겁니다. 우리 시장이 무너지는 걸 볼 수는 없어요. 그 모습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 여성. 시장 지키기 위해 포크레인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시간이 흐르며 시장 주변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구경꾼이었지만 점차 그들도 상인들 편에 서서 인간띠를 형성했다. 저 아줌마가 국가를 위해 몸바쳤던 사람이래. 우리도 도와야지. 시민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정영숙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상태였다. 정오가 되자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철거반은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상인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구청 차량이 도착했다.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구청장의 질문에 정영숙이 앞으로 나섰다.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생계이자 삶의 터전이에요. 구청장은 언론의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의식한 듯 표정을 바꿨다. 상인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작업은 중단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순간 시장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상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정영숙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영숙 씨, 우리가 이겼어요. 박순자가 달려와 외쳤지만 정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입니다. 시장을 지키기 위한 첫 대치 이후 깡통시장은 활기를 되찾았다. 상인들은 작전명 희망의 첫 승리를 자축했고 정영숙의 도넛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다. 사람들은 도넛을 사러 온다기보다 그 해군 출신 여성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 영숙 씨, 이제 우리 시장 영웅이 됐네. 박순자의 말에 정영숙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유명세가 불편했지만 이것이 시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감수할 생각이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잖아요. 오후 3시 도넛집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구청 직원들이었다. 정영숙 씨와 상인의 대표분들. 내일 구청장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시장 재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인들 사이에서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노포 국수집 주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영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상인들은 도넛집에 모여 전략 회의를 했다. 정영숙은 군 시절 배운 협상, 전략을 설명했다. 우리의 최소 목표와 최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협상의 여지를 두는 거죠. 상인들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했다. 정영숙은 매 순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상인들을 이끌었다. 이튿날 아침 구청에 도착한 상인 대표단을 구청장이 직접 맞이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자리하고 있었다. 먼저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상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말에 정영숙은 차분하게 대응했다. 사과 감사합니다. 저희는 시장을 완전히 보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상인들의 생계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업체 대표가 끼어들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대적 쇼핑몰로 재개발하는 게 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정영숙은 동요하지 않고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사실 전통시장은 지역 문화의 보고입니다. 특히 깡통시장은 부산의 역사와 함께해왔죠. 이런 곳을 보존하면서 현대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과 유럽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례를 보여주었다. 구청장의 표정이 변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3시간의 회의 끝에 잠정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시장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존 상인들에게는 우선 입점권을 주는 방안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정영숙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구청 앞에서 기다리던 상인들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시장은 살았어요. 정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첫 단추는 잘 끼웠습니다. 앞으로 긴 협상이 남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한 남자가 군중 사이를 헤치고 정영숙에게 다가왔다. 군복을 입은 남자였다. 정영숙 하사님, 해군 특수전단 대대장 김민호 대령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영숙은 무의식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저 전역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대령은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다. 하사님의 활약을 들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저희 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하사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정영숙은 망설였다. 군 생활은 그녀에게 영광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를 남긴 시간이기도 했다. 어떤 행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참전 용사 기념식입니다. 특히 UN 파병 작전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말에 정영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작전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은 도넛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홀로 앉았다. 벽에 걸린 작은 사진틀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어린 아들의 사진이 있었다. 엄마가 이번엔 꼭 찾을게. 그녀는 작은 태극기 배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마지막 작전에서 그녀가 가슴에 달았던 것과 똑같은 배지였다. 아들을 잃은 그날의 배지. 다음 날 아침 정영숙은 오랜만에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마주했다. 흰 도넛집 유니폼이 아닌 해군 예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가슴에는 10년 만에 꺼내 단 훈장들이 조용히 빛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가야 할 시간이군. 정영숙이 도넛집 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순자가 달려왔다. 영숙 씨, 도넛집은 내가 봐줄게. 맘 편히 다녀와. 정영숙은 고마움을 표하고 택시에 올랐다. 해군 부대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부산의 바다가 보였다. 그 푸른 물결은 20년 전과 다름없이 출렁였다. 부대에 도착하자 김민호 대령이 직접 그녀를 맞이했다. 예상과 달리 행사장은 조용했고 소수의 인원만 모여 있었다. 생각보다 작은 행사네요. 정영숙의 말에 대령이 미소 지었다. 비공개 행사입니다. 오늘 모인 분들은 모두 특수작전에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벽면에는 UN 파병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 추모 공간이 나련되어 있었다. 이건 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12명의 대원 중 5명이 돌아오지 못했던 그 작전. 그날 희생된 대원들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대령의 설명에 정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벽면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다. 태극기를 등에 메고 인질들을 구출하는 장면이었다. 행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생존자들의 짧은 증언, 그리고 서로를 위한 위로의 시간. 정영숙은 그 자리에 선다른 생존자들의 눈빛에서 같은 아픔을 읽었다. 정영숙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만 그날 우리가 함께 지켰던 것은 단순한 태극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간결한 말에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는 동질감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정영숙은 대령과 함께 부대 뒤편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하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행사는 하사님을 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정영숙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하사님이 왜 갑자기 전역했는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탁월한 능력, 투철한 애국심을 가진 분이. 정영숙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이 그날 실종됐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굳었다. 그날 작전 후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테러가 있었어요. 제가 부상으로 의식을 잃은 사이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9살이었죠.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후 1년 넘게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대령은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정영숙의 눈이 커졌다. 최근 국제기구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테러 지역에서 구조된 아이들 중 신원불명 한국계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어 알려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영숙은 흔들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환하게 웃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부대를 나오는 길. 정영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10년 넘게 꺼내지 못했던 희망이 다시 움트고 있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숨도 안 쉬고 널 기다렸어. 이번엔 꼭 찾을게. 시장에 도착하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입구에는 해군 예비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은 정영숙을 향해 일제히 경례했다. 그 뒤로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게 무슨... 박순자가 달려와 정영숙의 손을 잡았다. 대령님이 다 계획하셨대. 우리 시장을 지켜준 영숙 씨에게 존경을 표하러 온 거래. 정영숙은 당황했지만 군인 본능으로 조용히 경례로 화답했다. 그 순간 모여있던 상인들이 일제히 작은 태극기를 들어올렸다. 깡통 시장 전체가 태극기의 바다로 변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정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말했다. 나라를 지킨 건 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장을 지킨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숨 멈추고 버텼기에 가능했습니다. 시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정영숙은 오랜만에 군복을 벗지 않은 채 도넛집에 앉아 아들 사진을 바라봤다. 전화벨이 울렸다. 대령이었다. 하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영숙의 발걸음은 병원 복도를 울렸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김 대령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병원에는 이미 군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하사님, 이쪽입니다. 의사가 그녀를 경실로 안내했다. 문 앞에서 정영숙은 잠시 멈춰 섰다. 문 너머에는 10년 넘게 찾아 헤맨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준비되셨나요? 정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고 경실 안이 보였다. 침대에는 20살 남짓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아. 정영숙의 목소리에 젊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누구세요? 민준의 말에 정영숙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의사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기억 상실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억은 돌아오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정영숙은 떨리는 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야. 민준아.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깃들었다.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영숙은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이 손 따뜻해요. 민준은 정영숙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도넛 냄새가 나요. 정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매일 도넛을 만들며 묻어든 그 냄새를. 그래. 엄마는 도넛을 만들어.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도넛. 민주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가슴이 아파요. 정영숙은 아들을 부둥켜 안았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만이 10년의 그리움을 대신했다. 의사는 민준이 국제구호단체의 보호 아래 있다가 최근 한국으로 송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최근 DNA 검사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했다. 기억은 점차 돌아올 겁니다. 익숙한 환경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정영숙은 민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그녀는 경실 의자에 앉아 잠든 아들을 지켰다. 군 시절 최전선에서 밤을 새우던 그 긴장감으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일주일 후 깡통시장은 재개장 준비로 분주했다. 구청과의 협상 끝에 시장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 결정이 내려졌고 시설 현대화만 진행하기로 했다. 상인들은 저마다 가게를 정리하며 새 출발을 준비했다. 정영숙의 도넛집도 달라졌다. 예전보다 조금 넓어진 공간에는 작은 테이블 2개가 놓였고 벽에는 해군 시절 사진 한 장이 걸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도넛집 안에 새로운 존재가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 이 도넛 반죽이 맞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과거의 조각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정영숙은 아들의 반죽을 살펴보고 미소 지었다. 완벽해. 역시 내 아들이야. 시장 재개장식이 열리는 날 깡통시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시장 입구에는 희망의 시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상인들은 일제히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 부산시장과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다. 이 시장의 존속은 상인들의 단합된 힘과 특히 한 분의 특별한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영숙 씨를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중의 박수 속에 정영숙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불편한 듯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에요. 국가를 지키던 시장을 지키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짧은 말에 시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응답했다. 박순자가 앞으로 나와 정영숙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가 함께 숨을 멈추고 버텼지만 영숙 씨가 우리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제 다시 숨 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행사가 끝나고 정영숙은 도넛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부터 정식으로 도넛집 일을 배우고 싶어요. 정영숙은 말없이 아들을 안았다. 창가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녀는 태극기를 향해 조용히 경례했다. 민준도 어색하게 따라 경례했다. 왜 경례해요, 엄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으니까.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엄마, 가끔 기억이 나요. 엄마가 항상 숨도 안 쉬고 달려야 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죠? 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위기의 순간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거야. 숨 쉴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온 힘을 다해야 할 때가 있어. 하지만 이제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숨 쉬면서도 삶을 조준할 수 있어. 평화롭게.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민주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어렴풋이 이해의 빛이 어렸다. 도넛집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영숙과 민주는
나란히 서서 도넛을 만들었다. 그들의 손놀림은 닮아 있었다. 정확하고 단호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골목을 채웠다. 정영숙의 도넛집 앞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섰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도넛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숨도 안 쉬고 조국을 지켰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것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정영숙은 도넛집 앞에 서서 깡통시장의 풍경을 바라봤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제 그 아픔은 자랑스러운 상처가 되었다. 민준이 그녀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노을을 바라봤다. 엄마, 행복해요? 정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매 순간이 행복해.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들 머리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 모습은 마치 조용히 경례하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의 작은 영웅. 숨도 안 쉬고 달렸던 그녀에게 한 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